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법 20년 정도 하루에 한 5시간씩 연구하고 하루에 한두 장씩 글자 공부법 책 쓰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썼어요. 이게 5만 페이지, 5만 페이지 공부법만. 근데 친구가 이걸 500페이지로 안 줄이면 안 산대요. 그래서 5만 페이지를 500페이지로 줄이려는데 내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갖고. 이거 어떻게 줄이냐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면 요거 한 장만 해도 책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로 만들죠. 차라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내 거나 정리하고 말자 하고서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법의 절대 원칙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아이들 차이가 나는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6등급하고 2등급은 10배 차이 나고 2등급과 1등급은 10배 차이 나고 1등급과 거의 수능 서울대 가는 애들은 또 10배 차이 나서 여기가 1000배 차이 납니다. 1000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초1 수준이고 얘는 초6 수준이에요. 이해되죠? 네.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 그 차이라. 그러니까 가속도, 공부는 공부할수록 속도가 붙어요. 점점. 네. 그래서 서울대 입학한 애들은 이래서 탐구, 사회 탐구 이런 거 한 권 4시간에 풀고 다 버려요. 근데 6등급에는 요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봐요. 그러니까 4시간과 한 달 차이예요. 4시간과 한 달. 그러니까 뭐가 차이 난다고요? 속도가 차이 나요. 속도. 그래서 속도라 빨라지는 공부법 이렇게 암기 이해를 하고 손으로 계속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빠르게 읽고 파란색으로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고 이렇게 빨리 읽는 방법. 빨리 읽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크하고 하는 체크법도 따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따로 정리해놨는데 어쨌든 속도가 제일 관건이에요. 공부하는데 속도. 자, 이 가속도의 법칙에서 파생돼서 갈라져서 된 공부법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보고 빨리 보면 뭐가 좋아지냐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집중력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동네 축구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집중 안 해도 여기 갔네 그러잖아요. 근데 EPL 보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재미하면 속도가 빨라요. 공이 여기 갔다 하면서 잠깐만 한눈 팔아도 뭐야 그러죠.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실력이에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횟수거든요. 횟수.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어 단어도 25번 그 다음에 전교 1등을 하면 35번을 봐야 돼요. 35번 이상을 봐야 전교 1등을 해요. 전교 1등들이 다 서울대 간 애들이 얘기했어요. 30번 이상은 세다가 안 셌다고. 서울대 가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35번, 25번, 30번 반복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서울대도 못 갔으면서 10번 했다고 많이 했어요. 10번이나 했어요. 그런다고.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해서 보려면 요약해서 봐야 돼요. 요약해서 중요한 거를.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7번 읽고 교재도 10회독 해설, 상세 10회독 10번 보는 방법 어떻게 하면 10번을 보느냐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기억하세요. 35번 보셔야 돼요. 전교 1등 하시려면 20번 보면 반에서 1등하고 35번 보면 전교에서 1등하고 10번 보면 30명 중에서 한 5등 정도 하고 애들이 서너 번 보니까 15등, 20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도 많아져요. 초등에서 중등 갈 때 양이 10배가 돼요. 10배가 아니라 한 15배 정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10배라고 해요. 중에서 고등 가면 아이들이 이 중등에 30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초등과 고등은 300배예요. 이 300배를 하려면 초1 실력에서 초6 실력이 돼야 돼요. 초6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책 2시간이면 다 풀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속도, 속도를 통해서 반복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법. 그러면 반복을 그냥 하느냐? 아닙니다. 입출 구현으로 합니다. 입출 구현. 입출을 구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입출 구현이냐? 입구 출현인데. 입구에서 출현했다. 이건데. 입구 출현.
입력한 다음에 구조화합니다. 구조화. 구조화는 뭐냐면 이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자기화하는 거예요. 자기화.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출력해서 노트 정리하고 써보고 그런 다음에 무한 연습을 합니다. 무한 연습하면서 문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어요. 왜? 초등은 단어만 하고 중등은 그 단어를 적용하는 걸 하고 고등은 단어를 적용한 다음에 그거를 응용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를 고등 때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어야 돼요. 고등 때는. 응용하는 거를 자기가 생각해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응용한 문제를 보고 단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라고요?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구조화를 해서 내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화를 시키고 암기와 이해를 반복하고 이거를 출력해서 써봐. 써본 다음에 시험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이 공부법의 4단계예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목차예요. 목차. 목차에 제목이 있고 제목 차례예요. 제목 차례. 뭘 공부하는지 확정을 잘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인식을 잘한다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해서 입력을 시켜서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는 게 출력하는 거. 구조화시키는 구조화. 도식화는 이 내용이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돼.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도식화는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식화. 자, 다음에 이거를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백지에 써보는 공부법이 백지 공부고 내가 그거를 한번 설명해보는 거. 사람들한테 스스로 설명해보는 거를 설명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법을 통해서 입력. 이건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학. 그 다음에 이 구조화는 습이에요. 습. 이 학습을 배우고 배워서 배울학자에다가 익힐습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하지. 입력, 출력, 구조화까지는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갖고 계속 확인하고 교정을 하면 점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공부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안 올라요. 하는 거는 입력하고 구조화하고 출력까지만 하고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연습하고 보세요. 속도 있게 반복해서 입구 출연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시간을 7시간, 10시간, 15시간. 그러니까 피크가 거의 15시간인데 장기간 공부할 때는 한 12시간이 적당하고 보통 중고등학생들 할 때 8시간에서 이 정도 해요. 8시간. 이거는 어느 정도 하는 애. 12시간 상위권, 15시간 최상위권. 이렇게. 5시간 정도 공부하는 애들은 한 10등 정도 하죠. 근데 시간이 빡 차면 나중에는 잠을 줄일 수 없으니까 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양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는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을 못하고 수학을 더 많이 하려면 수학, 국어, 수학 샌드위치예요. 수학 샌드위치. 이해돼요? 수학, 영어, 수학. 수학 샌드위치 3개 먹는 거야. 수학, 과학, 수학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샌드위치 만드는 것처럼 오전에는 수학, 영어, 수학, 오후에는 수학, 국어, 수학, 저녁 먹고는 수학, 과학, 수학. 이렇게 공부하면 수학 되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해서 양을 넘치게 공부하는 거. 이게 공부라는 게 눈덩이처럼 회전됩니다. 처음엔 이만큼 하다가 더 많이 하다가 더 많이 하다가 더 많이 하다가 더 많이 하다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단하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서 질로 변환하는 순간을 마주쳐야 공부를 잘해요. 더 이상 공부 못하니까 짜투리 시간도 활용하고 타이머, 시간 재요. 실질 공부 시간. 이게 질로 바뀌면. 양인에는 저 학원도 가고 하루 5시간 공부했어요. 그래요. 이 타이머 쓰는 애는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면 꺼요. 진짜 공부한 시간만 다시 해. 다시 눌러요. 타이머로. 그러면 누적돼서 공부한 시간은 딱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멍 때리면 꺼요. 누가 질문하고 대답하면 꺼요. 근데 다시 공부 시작하면 켜요. 자기가 순공부 시간이에요. 이렇게 순공부 시간.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모아서 질적으로 공부한다고 아이들이.
어마무시하게.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애가 서울대 학생이 서울대 입학한 애가 공부는 시간 곱하기 효율이다. 요거만 기억했다고 자기는. 무슨 얘기냐? 많이 앉아서 하면 뭐하냐? 효과적으로 해야지.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효과로. 그러니까 암기 집중법도 배워야 되고 실수 노트도 써야 되고 이렇게 작은 개념 수학을 풀었어요. 이렇게 쭈루룩 풀으면 요 개념은 요 문제를 쭈루룩 이렇게 풀이 과정을 5줄 썼는데 요 개념은 아이디어가 좋다. 그럼 이런 것만 다 모아요. 따로따로. 그게 소개념 노트예요. 그러면 이 한 문제를 푸는 효과처럼 효과가 나타나요. 요거만 기억하면 다 풀거든. 그런 작은 개념을 다 모아요. 요점 암기하고 주말 이게 제일 많이 차이는 게 방학이에요. 방학. 아이들 공부 차이는 방학. 그 다음에 주말. 평일 공부하는 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방학과 주말을 잘 보내고 인강은 반드시 책을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인강 보는 거예요. 왜? 인강 하나 들면 40강목, 80강목 그래요. 인강 전체 완강률이 20%도 안 돼요. 끝까지 못 본다고 사람들. 너무 길어서. 시간 아깝다고. 인강이 효율적인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처음 듣는 애들. 이런 애들 들어도 되지. 왜 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혼자 책을 볼 수 있으면 인강은 반드시 먼저 책 보고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부분만. 근데 초반 공부할 때 초등 때는 인강 봐도 되지. 왜 모르니까 다 봐야지 천천히. 근데 중고등 때는 책 본 다음에 인강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배속으로 봐요. 2배로. 진짜 어려운 데만 정배속으로 그냥 속도로 보고 보통 때는 2배 속도로 본다고. 됐나요? 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양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진짜 왜 성적이 안 올라? 공부만 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그 공부하고 시험 공부 뭐가 다른데요? 자, 입력, 구조와 출력만 해. 그러니까 책 보고 열심히 읽어. 외웠어. 끝. 그 실력은 똑같아. 근데 어떤 애는 시험 문제를 막 풀고 틀릴 만한 걸 자꾸 찾아내서 기억하고 암기하고 정리해.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잘 보지. 얘는 시험 연습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공부만 했으니까. 자, 왜 학습? 공부가 아니라가 학창시절은 학습이라겠죠? 공부를 평생 하고. 이 학습은 왜 해?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지. 시험 공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기준이야. 학생의 기준. 학생의 기준은 이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시험 계획도 짤 줄 알아야 되고 실전 연습 횟수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되고 이 기출문제를 10가지로 분석해서 이런 방법으로 보고 저런 방법으로 보고 이렇게 수능 기출문제 어떻게 분석해요? 그거 제가 따로 정리해놨어요. 문제 유형마다 문제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마다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오답 노트도 정리해야 되고 똑같아요. 하나를 알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그래서 도민으로 다 알아. 하나를 모르면 다 몰라. 그런데 되게 신기해요. 시험에서 수능에는 70%가 맨날 반복해서 출제돼.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를 애들이 계속 반복해서 풀다가 보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게 나오니까. 나머지 30%로 변별력이 되는데 이 70%도 못 맞추는 애들은 뭐라고요? 수능 기출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범위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항상 나오는 범위야. 반복해서. 자, 이렇게 뭐라고요? 속력 있게 반복해. 입출구현 4단계로. 그거를 양에서 질을 높여서 효율을 추구하면 이 효율의 극대화가 시험 공부야. 시험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습관이 생겨. 그걸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법은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법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수업 듣는 법, 학습 흔적 분석법, 연습장 분석법, 실수 방지법 하는데 이 학습 누적 기록부야. 자기 공부를 일주일치를 이렇게 칸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공부했는지 다 했어. 유튜브에다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꼭 쳐보세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써있어. 동아샘 하고 뭐라고요? 학습 누적 기록부. 학습. 이 학습을 계획표가 아니야. 누적해서 기록하는 거야. 누적해서 기록부야. 그러면 왜 기록하냐? 왜 기록하냐? 본인의 현재 상황을 알고 요 누적 기록된 걸 통계내야 돼. 통계내고 다음 주에는 이거 고치자.
개선점을 찾아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20년 동안 딱 하나만 뽑으면 공부법 이게 제왕이야, 제왕. 킹짱. 근데 이거 하기 힘들어. 진심으로 애들 안 하고. 이거를 3년 썼는데 이거를 중1이야 지금. 중1 올라가는 애. 6년 썼는데 서울대 못 가면 우라고. 내가 공짜로 갔지. 이거 6년 쓰면 서울대 거의 95%로 가. 그만큼 중요한데 애들이 안 써. 귀찮다고. 자, 어쨌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데요. 개선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또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자, 공부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서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잘하는 것 같지만 점수가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디서 포기해요? 올라갈 때 포기 안 해요. 요 단계에 여기 구멍에 빠졌을 때 포기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난 머리가 나빠요. 나는 공부법을 몰라요. 나는 뭐 해요. 이렇게. 수준이 달라요. 초등 때는 이렇게 굴러가기 쉬워요. 중등 때는 좀 어려워요. 고등 때는 이 단계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게 가파른 것도 있지만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가 하루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는 하루에 공부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하루에 못해요. 요만큼은. 요 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길이는 이렇게 치면 이거는 하루에 못해요. 이걸 뭐 해요? 선행학습이나 배경지식이나 자기 능력으로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하위권 애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럼 하루에 열심히 하면 자기가 이거보다 훨씬 길게 이만큼 했다고 쳐봐. 그래봐야 3등급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놓고 이렇게 공부해 놓는 거야 미리. 이게 뭐라고요? 선행학습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사이를 채우는 거야. 그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기도 하고 누적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슬럼프에 여기 쏙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서 이게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한 번 막 이렇게 윙 하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갖고 툭 떨어진 애는 번아웃 돼버려요. 난 안 돼. 그럼 심리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재고 같은 데 가면 중학교 때 중학교 거 다 하고 고등학교 거 다 해야 돼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거만 고등학교 거 배우고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대학교 거 배워요. 고2부터. 과학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치를 다 어디로 가요? 중학교 때 해야 돼. 중학교 거는 이때 다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영재고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시작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거를 다 띄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한 다음에 가서 고등학교 거를 1년 정리하고 대학교 거를 해요. 영재고 과거를. 그러니까 이 계단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자기 능력이 생겨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하는 이 학습은 뭐라고? 시험이 목표야. 학창시절에서. 공부는 생존의 방법이에요. 생존. 아까 얘기했죠? 골목식당 공부 전부 다 공부죠? 네? 그 아줌마들 왜? 생존하려고 나 이거 알려주세요. 알려줬는데 알려주는 학원이 없어. 백종원 불러야 돼. 그럼 돈 얼마나 비싸겠어? 아무데나 가겠어? 그치? 그 생존은 공부. 성인이 돼서 생존하는 공부는 방법이 없어. 알려주는 데도 없고. 이건 학습은. 수많은 학습 전문가들 알려주고, 인강도 있고, 방법도 다 정해져 있어. 안 하는 거야, 애들이. 왜? 이거는 누구 돈으로 해야 돼? 자기 돈으로. 이거는 부모 돈으로.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면. 자, 어쨌든 학습하면서 독서, 자격증,
대입질러 이렇게 가는 거고, 운동, 사교육하는 균형도 잡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가치관 인생관에서 아유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해도 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겉말로는 빡빡하게 안 해도 돼 그리고 속으로는 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은 뭐라고 시험이잖아. 그냥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입시험 무조건 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꿈이 없어요. 뭐 저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시험 봐. 네가 꿈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배운 거 예습복습에서 시험 본 거 이게 학습이요. 니네 공부? 아니야, 네 인생 공부해갖고 니네 현타 오면 공부하지. 현타가 딱 왔어. 아, 인생을 왜 사나? 게임도 한 판 못하고. 아, 이렇게 됐을 때 그건 인생 공부야. 인생은 왜 사나? 그 인생을 왜 사나?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직까지 4명밖에 안 나왔어. 예수님, 부처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에? 그래가지고 평생, 일평생 성경 공부해갖고 인생을 왜 사는지 알겠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목사 되잖아. 그런 거 아니면 인생 사는 거 하고 이 학습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 학습은 그냥 학교 다니는 거고 시험 보는 거 뿐이야. 그렇게 했을 때 공부법의 절대 원칙이 가장 많이 차이 난 게 뭐라고요? 속도. 아이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게 이거는 애들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 아이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거 소홀히 하는 게 뭐라고요? 반복 횟수. 아니 진짜 35번 읽으면 너 전교 1등 한다니까? 자습성 평가 문제집. 너 자습성 평가 문제집 있잖아. 중일 올라갈 거 사가지고 그거 35번씩 보잖아? 점점점 빨라져. 나중에는 이거 한 번 보는데 이게 처음에는 한 달 걸리는데 이거를 30번째 가잖아. 그럼 1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봐. 중요한 거 딱딱 붙어보면서 머리도 푸바바박 떠올라. 반복을 안 해봤잖아. 10번 이상. 천재인 줄 아나 봐 애들이. 진짜 답답해. 서울대 가는 애들 35번 보고 25번, 30번 이상 봤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자기는 무슨 머리가 얼마나 서울대보다 더 좋아가지고 3번 보고서 많이 봤어요 그러는. 야 35번 보면 네 머리면 부담 없이 쭉쭉쭉쭉 보면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주잖아. 35번 보는데 안 외워져? 외워주잖아. 외워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외워져. 35번 봐봐. 내 친구 이름 35번 얘기하면 니네가 야 그만 얘기해. 네 이름 개똥이잖아. 딱 얘기하잖아. 35번 뭐 하란다고? 배워. 입력해. 뭐해? 연습해. 그래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서 계속 읽어. 그럼 머릿속에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자기가 깨달으면 와. 그거 써. 깨달음이 오면. 자, 입력할 때 10번 읽고 구조화할 때 10번 읽고 이렇게 20번 읽은 다음에 노트 정리해. 출력해. 그럼 쓸 것도 별로 없어. 몇 개만 딱딱딱 쓰면 돼. 그런 다음에 무한대로 연습 무한으로 문제풀이 하면 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20번 30번 읽어봐. 그럼 양이 넘치지. 읽는 시간만 해도 한참 걸리잖아. 그러다 보면 읽는 수준이 올라가잖아. 얘는 처음에는 중요한 것도 못 고르고 그러는데 30번 읽어봐. 그럼 자체 진화해 머리가. 중요한 거 바로바로 뽑아줘. 그러면 시험 계획도 짜고 뭐도 짜고 딱딱딱딱 짤 수 있어. 그때 효율이 생기는 거야. 뭐? 시험 공부를 해야지. 시험이 목표인데 공부해 안 말려. 저는요 인성 공부를 하겠다고. 인사하는 공부. 안녕하세요? 표정 딱 보고 저렇게 웃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안녕하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한테 안녕의 인사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다음한테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지. 그렇게 공부할 거야? 그거 아니면 공부 무슨 현타하고 게임하고 싶어. 이게 무슨 현타요? 초등학생이 산타 온다는 거랑 똑같지. 현타는 무슨 현타나 산타나. 공부는 뭐라고? 습관이라고. 학습 누적 그룹에서 자기 공부한 걸 다 기록을 하잖아. 그럼 자기 능력을 아니까 계획을 짜도 지킬 수가 있는데 애들이 계획표 짜면 다 못 지켜. 왜? 욕심만 한껏 이렇게 짜. 자기 능력을 몰라. 막 짜나. 그 다음에 힘들어서 못해요. 그게 무슨 계획표예요. 희망사항이지.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 정확하게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기록할 수 있어. 그럼 다 지는. 자, 이거를 3년 동안 쓴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3달 정도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맞출 수 있대. 저거 딱 계획표 딱 쓰면. 이거 3년 쓴 애가. 싫어하네, 싫어. 이해됐어요?
지켰어요 근데? 3년 동안 이거 쓰고 3달 동안 계획표 짜놓으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맞춰서 살 수 있대. 딱딱딱딱 작정하면 뭐라고? 본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얼마큼 공부하고 어떤 점수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여기까지 공부하면 뭐가 되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법이 최강이 되지. 이거 6년 쓰면 서울대는 집에 따라 집안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지능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제? 연고대는 100%가 이걸 6년 써서 인생 실패할 수가 없어. 일기 6년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이렇게 개선을 해야 돼. 개선. 시험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개선하는 개선 과정. 이 개선 과정이 뭐가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습관이 뭐야? 관습이야. 뭐라고? 학습관이야. 그러니까 학습관. 그게 배우고 익히는 관습이 돼. 학습관. 식습관처럼 학습관. 이게 성적이야.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어려워. 단계마다 공부할 거, 공부하는 방법, 단계마다 공부할 거, 공부하는 방법, 수준, 교재,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6등급에 어떤 애가 공부해서 뭐 하는데 이렇게 해요.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저 잘했죠. 그래서 5등급은 이렇게 하고 4등급은 이렇게 하고 3등급은 이렇게 하고 2등급은 이렇게 하고 1등급은 이렇게 하고 서울대 가면 이렇게 하고 거의 공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얘기해줬더니 걔네는 걔네죠. 왜 비교하세요? 지가 성적 비교하잖아. 자기 성적 낮다고. 아니야? 계단이요. 수준이 달라. 수준이. 이게 초1 수준, 초2 수준, 초3 수준, 초4 수준, 초5 수준, 초6 수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공부를 하고 개선하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단계 넘은 건 되게 고통스러워. 방법이 달라지니까. 왜? 얘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못 가. 왜? 이게 10배 차이, 10배 차이, 10배 차이에요. 그리고 10배 더 읽으라면 애들이 뭐냐? 죽으라고 하라고 나. 잠은 언제 가냐고. 책 한 권 300페이지 주고 2시간 동안 다 읽어와. 자, 나왔어 유튜브에. 서울대 의대인데 시험 보는데 하루 저녁에 몇 페이지 봐야 된다고? 몇 페이지 봐야 된다? 하루 저녁 시험법이 몇 페이지? 찍어봐. 하루 저녁이야. 내일 시험 봐. 시험법이 몇 페이지? 1000페이지. 300페이지. 외워야 된대. 300페이지 외워야 된대. 외우자. 그걸 버텨내면 거기 다니는 거고. 그거를 능력을 연습을 해야 늘지. 그래서 학습하는 거라니까 학습. 꿈 없어도 시험 봐. 목표 없어도 시험 봐. 학교에서. 왜 꿈 탓하고 목표 탓하고 그래. 그냥 시험 보는 거 시험. 이런 거랑 똑같아.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전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 직장 안 다니냐? 다녀야 돈 받지 그냥 먹고 살지. 아빠들한테 물어봐. 너 꿈 뭐냐고. 너나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그러면 나 행복하게 사는 건 내가 살 테니까요. 아빠 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꿈 없어. 아빠가. 그러면 직장 안 다녀야겠네. 꿈도 없잖아. 니네 그러잖아. 꿈 희망 없어요. 이상도 없어요. 동기부여 시켜서요. 꿈도 없어요. 진로도 없어요. 그럼 공부 안 할 거고. 꿈 없는 아빠는 직장 안 가야 되네. 난 꿈이 없으니까 직장 안 간다고. 그런 거냐? 그지? 웃기지? 자, 공부법.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속도의 법칙, 반복의 법칙, 입구 출현의 법칙. 그리고 잘못 썼네. 입구 출현의 법칙. 뭐라고요? 입력 구조와 입구에서 출현합니다. 공부가 출현합니다. 입구 출현의 법칙. 입력 구조와 출력 연습. 됐어요? 지금 니네 공부법 입구라고. 입구에서 출현되고 있어. 공부법의 법칙 9가지. 이해돼? 입구 출현 법칙. 그래서 뭐라고? 양에서 질로 넘어가야 되고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개선하면서 근데 계단식으로 막혀. 그럼 돌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학습해야 된다고. 학습. 됐어요? 예. 자, 공부법의 9대 법칙입니다.